자, 이번 강의는 옵션 가격의 결정 요인과 범위, 그러니까 4절, 5절, 6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옵션 가격 결정 모형 14장의 내용이 좀 많아서 지난번 강의의 그 전반부, 그러니까 옵션의 개요와 옵션 투자 전략을 중심으로 봤고요. 오늘 이번 강의는 옵션 가격의 결정, 그러니까 그 옵션의 현재 가격이 그 내재 가치, 그 가격을 구하는 그런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옵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를 설명을 하겠는데요. 우리는 이제 콜옵션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콜옵션, 풋옵션은 여러분들이 반대로 한번 추정을 하도록 하고, 일단 기초 주식의 가격이에요. 여기서 이제 옵션 가격의 결정이라고 얘기할 때 옵션 가격은 바로 이제 이거예요. 그 기호로 표시하면은 C0예요. C0.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 이때 ST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거는 CT예요. CT. T 시점에서 만기에 가서 옵션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는 현재 만기에 이런 페이오프를 가져다 주는 것이 현재 가격으로는 얼마냐. 그게 옵션 가격입니다. 옵션 가격. 그래서 C0가 뭐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C0를 결정하는 함수를 공부하는 게 바로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이에요. 그럴 때 S0가 일단 결정을 한대요. 현재 주가가 높을수록 콜옵션의 가격이 높아요. 왜냐면은 현재 주가가 높으면은 예를 들어서 행사 가격이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현재 주가가 S0가 당연히 이제 ST가 10만 원보다 커야 이제 이익이 나겠죠. 그런데 S0가 1,000원이에요. 그리고 1,000원일 경우와 만 원일 경우와 S0가 100만 원일 경우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100만 원일 때 1년 후에 가서 10만 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만 원일 때 1년 후에 10만 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높죠, 당연히.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높을수록 콜 가격은 높아요. 그래서 플러스 가격이 있습니다. 또 행사 가격이 행사 가격이 낮으면은 콜옵션 가격은 상승해요. 그러기에는 행사 가격이 높으면은 그만큼 이익 날 가능성이 적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콜옵션 가격이 떨어지겠죠. 행사 가격이 높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관계 있다 이거예요. 마이너스 관계. 만기가 길수록 콜옵션 가격이 상승합니다. 왜냐면은 만기가 길면은 그 사이 옵션의, 그러니까 기초 주식의 가격의 변동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오늘부터 내일 사이에 삼성전자 주가가 변동할 폭과 오늘부터 내년까지의 삼성전자 주가가 변동할 폭을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후자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만기가 그러면은 이제 크게 변동할 때 행사 가격보다 높게 될 때 이익이 날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만기와 플러스 관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의 분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가의 분산이 크면은 변동폭이 크다는 얘기인데, 그 변동폭이 큰 것으로 해서 행사 가격보다 높게 나타나는 그 변동폭을 이익으로 취하는 거니까 주가의 분산이 클수록 이익이 납니다. 무혐의자율이 높으면은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가 낮아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이제 정리된 식을 보겠지만, 우리가 현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X라는 행사 가격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게 바로 이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S에서 X를 뺀 게. 그러니까 현재 주가에서 행사 가격을 뺀 게. 근데 미래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XT도 성립하고 S0에서 X0도 성립해요. 지금 행사한다고 하면은. 그런데 이걸 X0로 갖고 오면은 그거는 미래에 나갈 돈이 X니까 이것은 현재 가치로 갖고 오면 이렇게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혐의자율이 크면은 할인율이 커져서 내줘야 될 돈의 현재 가치가 작아지고 당연히 이 현재 주가에서 더 낮아진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를 빼면은 그 값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무혐의자율이 크면은 높아지면은 금리가 옵션 가격이 상승을 해요. 배당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배당 이론에서도 봤지만 배당락 주가는 배당부 주가에서 DPS를 차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DPS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주가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까 여기서 양의 관계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은 옵션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가만히 돼서 바로 콜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이때의 C는 제로예요. C0. 그러니까 C0는 현재 콜 가격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풋 가격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만 보도록 하고, 그러면은 옵션 가격이 어디서 움직이냐? 옵션 가격의 지금 방금 옵션 가격의 결정 요인들을 몇 가지 봤고, 5-6가지. 배당은 주가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냥 5가지만 가지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옵션 가격이 취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단 옵션은 이익이 생길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으니까 손실이 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옵션의 만기 가치는 손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옵션의 현재 가치도 손실이라는 건 없죠.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옵션이 주식 가격보다 클 수는 없어요. 옵션이 주식 가격보다 크다면, 콜 옵션이 주식 가격보다 크다면 사람들이 그 콜 옵션을 사서 왜 주식을 구입하겠어요? 그냥 바로 주식을 사지.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가격. 이것도 음수가 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고. 요거는 포트폴리오로 설명하면 좀 시간이 걸려서 조금 유럽형 옵션을 얘기하지만 미국형 옵션을 먼저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미국형 옵션에서는 SX가 되는데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콜 가격이 S-X보다 작을 수는 없다. 만약에 이렇게 작게 된다면 C에다가 이쪽으로 갖고 이항을 해봐요. 그러면 X는 S가 되죠. 이 얘기는 뭡니까? 콜을 사서 미국형 옵션일에는 바로 행사할 수 있으니까 요 X라는 돈을 내서 주식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 가격이 10만 원인데 콜 가격은 만 원이고 행사 가격은 5만 원이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당장 콜을 사가지고 행사해가지고 6만 원에 주식을 사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 상태대로 있을 수가 없죠. 재정거래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가격은 오르고 이거는 떨어져서 결국은 이렇게 된다. 요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유럽형 옵션이면은 요 행사 가격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야 되니까 이렇게 현재 가치로 구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쪽 축이 C0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S0가 되는 거고. 아까 그림하고는 달라요. 아까 그림은 만기 가치에서는 여기가 ST고 여기가 CT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축이 달라요. 여기는 S0고 여기는 C0입니다. 그럴 때 C0가 0보다 커야 돼요. 이 위에야 돼요. 이 위에. 그리고 C는 S보다 아래예요. 그러니까 C 이꼴 S라는 게 Y 이꼴 X라는 그 직선식이죠. 요거보다 아래예요. 요 밑에. 요 아래고. 그리고 C는 S 마이너스 상수예요. 그러니까 C는 S 마이너스 요걸 뭐 K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K만큼 내려온 이런 상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어지는 K가 되는 거죠. 요 K가 바로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예요. 요거보다 커야 돼요. 요거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결국 옵션 가격의 결정 범위는 요 안에 있는 거죠. 요 안에 있는 건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 S와 C의 관계는 C는 F, S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여기 플러스 관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S가 크면 클수록 C는 계속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우리가 이제 칼라가 있으니까 칼라를 여기서 이런 그림은 안 돼요. 왜냐면은 S가 올라가면서 이게 작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우상향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요 C와 S가 플러스 관계에 있으니까 그림은 우상향을 해야 돼요. 우상향. 그리고 이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데 요 C가 되는데 요 그림 잘못됐죠. 이렇게 꺾이면 안 돼요. 이거는 나는 이렇게는 안 그렸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접근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C예요. C. 풋옵션은 이제 뭐 똑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그 지금 이 콜옵션의 그림과 똑같이 한번 그려보면은 그 원리를 이용해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P는 그리고 옵션의 시간 가치, 내재 가치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콜옵션의 경우라면은 콜옵션의 그림을 보세요. 그리고 콜옵션의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행사 가격 여기 그럼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 그림에서 45도선 밑에는 내재 가치고 여기가 시간 가치예요. 여기가 시간 가치. 그런데 요 시간 가치는 여기서가 가장 멀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은 등가격에서 가장 높고 그 양쪽에서 이렇게 낮아진다. 뭐 얘기인데 그림의 특성을 보면 알 겁니다. 풋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뭐 풋은 풋콜 페러티를 통해 가지고 그 콜 가격을 알면은 같은 조건의 풋 가격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공부할 때도 다 콜 가격을 공부하는데 콜 모형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풋콜 페러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풋콜 페러티 관계를 어떻게 구해냈냐? 우리 아까 해치 주식과 옵션의 결합으로 해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적 있죠. 그래서 S 플러스 P 마이너스 C로 그러면은 S 플러스 P 마이너스 C는 만기에 이렇게 해서 일정한 수익으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살려면은 지금 당장 살려면은 S0 플러스 P0 마이너스 C0라는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성한 포트폴리오는 만기에 가서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걸 알고 싶으면은 옵션을 어떻게 구성했든지 만기에 얼마가 되느냐를 알고 싶으면은 그것만 하면 돼요. 만기 주가가 행사 가격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기 주가가 행사 가격보다 작은 경우, 큰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그러면 이때 이건 S0
P0 마이너스 C0예요. 현재 투자한 포트폴리오죠. 그랬을 때 S 플러스 P 마이너스 C가 S는 ST가 될 거고, 그리고 풋 매입한 거는 ST가 X보다 작다? 그럼 행사 가격이 더 높으니까 이걸로 행사할 겁니까? 그래서 X 마이너스 ST가 되고, 이때는 콜옵션 행사 안 할 거예요. 콜 매도한 거 여기서 상대방이 행사 안 할 겁니다. 근데 이때는 상대방이 행사할 거예요. 그럼 나는 물어줘야 되죠. 그만큼. 나는 매도 포지션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더하면 제로 X가 되고, 요 세 개를 다 더하면 제로가 되고, X가 되고, 요것도 세 개를 다 더하면 X가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S 플러스 P 마이너스 C에서 해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의 요 높이가 바로 X란 얘기예요. X. 그런데 그 X는 어떤 상황에도 똑같은 금액이니까 S 플러스 P 마이너스 C가 지금 투자된 금액이고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X가 나오니까 그때의 수익률은 무위험이자율이어야 된다. 그게 그 재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균형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놓고 P를 S 플러스 P 마이너스 C는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니까 그거를 이렇게 P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P는 콜 가격에서 주가를 빼고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를 더해주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콜 가격 결정 모형을 콜 가격 결정 모형만 공부하면 되지 그 풋 가격 결정 모형을 또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콜 가격 결정 모형을 구하면은 같은 조건에 풋 가격은 요 등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요 식이 이제 바로 그 풋콜 패리티라는 거예요. 풋콜 패리티. 그리고 아까 풋콜 패리티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된 것이 합쳐져서 이렇게 잘못 그렸네. 빨리 그리려니까 더 안 돼. 이게 S 플러스 P고 마이너스 C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여기서 결정이 된다 이랬잖아요. 그랬을 때 요것보다 요것이 작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C-P가 바로 이제 요게 C였고 요게 P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에서 P를 빼면은 현재 가격으로 그러면은 S 마이너스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 요 14-30이에요. 그런데 현재 주가를 행사 가격으로 하는 거 행사 가격으로 한 옵션들이니까 at the money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X가 S가 돼서 C가 P보다 크다. 그래서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 그림에서 왜 C가 P보다 같은 조건에서 더 크다고 해서 그림을 그렇게 그릴 수 있었는가를 이걸로 증명이 되는 거죠. 가나기업 현재 주가는 25,000원이고 이 현재 주가를 25,000원 행사 가격으로 하는 만기 2년짜리 콜옵션의 가격이 5,000원이래요. 그러니까 이 5,000원이 바로 C0예요. C0. 무협이자율이 10%일 때 만기와 행사 가격이 동일한 풋옵션의 가격은 얼마? 풋콜 패리티를 이용해서 그럼 661원이 나는데.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풋콜 패리티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옵션 가격 결정 모형 OPM을 보겠는데, OPM은 그 옵션이 왜 가치를 가질까? 그거는 만기 주가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기의 주가를 확실한 값으로 안다. 그러면 아주 편하죠. 그러면은 저 옵션이 0인지 어떤 값의 양의 값을 갖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죠. 왜냐면은 만기의 주가가 ST가 상수여가지고 내가 이걸 얼마라는 값으로 안다. 이러면 이게 확실한 값이에요. 이건 불확실한 값이고. 그러면 요것과 뭘 비교하면 돼요? 그냥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와 비교하면, 행사 가격과 비교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이게 0보다 크면은 양의 값을 갖는 거고, 0보다 작으면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미래의 주가가 확실한 값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너무 구하기 쉽겠죠?
그래서 그걸 확실성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오기는 제일 늦게 나왔지만 그 모형의 의미하는 바가 그 더 어려운 모형을 구해내는데도 기본적으로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기에 가서 이만한 금액을 받는 것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그거를 구하면은 확실성 모형에서의 옵션 가격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만기에 가서 받게 되는 게 st-x로 확실한 값이에요. 이게 양의 값을 가질 때 c는 이렇게 구해지는데 이게 바로 c0가 되는 거죠. 그런데 st가 확실한 값이라면은 s0, 이것도 c0는 정확하게 쓰면은 s0 마이너스 x의 1 플러스 rf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첨자에 0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콜 가격은 현재 주가 빼기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다 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 기본적인 그 콜의 가치를 현재 주가에서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를 빼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이항 분포 모형이나 블랙쇼일스 모형에서나 다 똑같이 성립하는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제를 하나 봅시다. 현재 옵션 시장에서 2년 후에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8,000원에 거래된대. 이게 현재 콜 가격이 이게. 그런데 2년 후에 가나기업 주가는 45,000원이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비현실적이죠.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비현실적이니까 이제 내용이 쉽잖아요. 그래서 쉬운 내용으로 골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실성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45,000원이라고 한다? 그럼 45,000원 빼기 그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가 8,000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 맨 처음에 화폐 시간적 가치 맨 처음에 했을 때에 여기서 이게 8,000원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자율이 10%인데 여기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8,800원이 될 거고, 그죠? 그럼 여기서 제곱이구나. 그러니까 1.21이 될 거고, 그래서 요것에 1.1 곱한 2년 후네, 2년 후. 이게 만기가 2년이니까. 그렇게 해서 구하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뒤에 것부터 좀 더 시간을 배정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게 확실성 모형이고, 확실성 모형. 그런데 이거는 그 현실하고 너무 안 맞죠. 그러면은 이항 모형을 보자. 이항 모형은 뭡니까? 이항 모형은 활식성 모형은 현재 주가가 만기에 가서 ST가 된다. 딱 이거 하나고, 이항 모형은 현재 주가가 S1이 되거나 S2가 되거나 아니면 뭐 US,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오르거나 가격이 내리거나 이 두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를 갖는다. 이것도 비현실적이지만 이것과 이것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위험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하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그 위험 자산이죠. 우리 그때 효용이론 뭐 이런 거 할 때도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그 동전을 던져서 앞면 나오는 거냐 뒷면 나오는 거냐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가장 단순한 그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항 모형을 먼저 가정을 하고 실제로 이제 블랙쇼일스 모형은 S가 이게 아니라 막 이렇게 해서 그 어떤 값을 가치를 옳고 이제 이렇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도출해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항 모형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블랙쇼일스 모형을 보겠습니다. 이항 모형은 기본 원리가 이제 이래요. 주가가 S가 US, 그러니까 U는 1.2,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가격이 오르고 D는 0.8 이래서 가격이 내리고 그래서 요거는 하락한 주가 요건 상승한 주가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 콜의 만기 가치는 CU는 요게 CU인데요. 잘 안 보이죠? 첨자가. 좀 보이나 이제? 여기 그 CU는 ST-X니까 ST가 US고 X 그 다음에 CD는 DS-X예요. 그래서 일단 확실성과의 달리 콜 가격도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다. 거기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도출을 해내냐면은 콜 가격을 그 주식을 갖고 그 다음에 콜을 결합을 시켜서 헤지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거 S-C는 했잖아요. 반대 포지션을 취한다는 것도 안 했죠. 그런데 S-C로 그랬을 때는 커버드 콜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해치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한 개의 주식에 M만큼을 그 콜을 결합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S-MC로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S-MC. 그러면은 그렇게 한 개의 주식에다가 M개의 콜을 그 결합을 시켜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은 1기 후에 가서 이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US-MCU, DS-MCD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헤지 포트폴리오가 되려면은 올랐을 때의 가격이나 내렸을 때의 가격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고 놓아요. 그러면은 뭐를 구할 수 있냐면 거기에 맞춰서 M을 구할 수가 있어요. M. 그래서 M을 US-DS 나누기 CU-CD로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한 개 주식에 대해서 몇 개의 콜을 결합시키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치 비율이라고 합니다. 해치 비율. 그리고 그걸 해치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요게 S-MC로 결합을 시킨 거고요. 해치가 되려면은 1년 후에 받게 되는 1기 후에 받게 되는 요 금액이 뭐와 같아야 되냐면 무위험이 절과 같아야 돼요. 왜냐면은 해치된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해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무위험 이자율이에요. 항상.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재정거래가 발생을 하죠. 그게 해치가 아니죠. 그러면. 그래서 요 식에다가 M을 집어넣어요. M을 아까 구한 요 해치 비율을 요 식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정리하면은 요런 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런 식이. 그런데 요 식에서도 그 요 앞부분, 요 괄호, 중괄호 안에 있는 앞부분을 P라고 정리를 가정을 하면은 C가 여기서는 좀 복잡한 식이지만 여기서처럼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14-5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뭐와 똑같아요? C는 여기서 C0에게 C0고 이걸 다시 쓰면은 이걸 여기다 쓸까요? C0는 그 CU와 CD의 평균값이다. 그런데 이 평균값은 P이고 요건 1-P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서 1 플러스 RF로 나누면은 바로 콜의 현재 가치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P는 여기서 그 해지 확률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지만 이게 실제로 확률은 아니지만 확률의 모든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유사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식으로 그 콜 가격을 구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구한 콜 가격이 바로 이제 이론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론 가격. 그랬을 때 이 모형을 구해놓고 이제 보니까 어, 이런 특징이 있다 이거예요. 상승 확률이나 하락 확률과 상관없다. 주가에 대한 동질적 예측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그리고 콜 가격을 결정하는 유일한 확률 변수는 기초 주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14-5로 한번 살펴봅시다. 현재 주가가 3만 원인데 0.8의 확률로 36,000원이 되거나 0.2의 확률로 24,000원이 된대요. 그랬을 때 주가 변화는 이항분포를 따르고 무혐의자율은 연 10%라고 합니다. 균형 상태에서 행사 가격이 28,000원인 만기가 1년 남은 콜옵션의 현재 가격은 얼마냐. 이때 현재 가격이라는 건 이론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 가격. 그 균형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균형 상태. 만약에 시장 가격은 이거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균형 상태가 됐으니까 시장 가격이 이제 이론 가격하고도 같겠죠. 근데 아무튼 행사 가격이 28,000원인 만기 1년 남은 콜옵션의 이론 가격은 얼마냐라고 하면은 3만원짜리 36,000원이 되거나 24,000원이 되는데 36,000원일 때의 CU는 가격이 기초 주식 가격이 올랐을 때의 만기 콜 가치는 8,000원이고 내렸을 때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8,000원과 그 8,000원이거나 제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현재 3만원 주식을 하나 사고 MC만큼의 그 콜을 매도하면은 이게 36,000원 마이너스 8,000M과 24,000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요 두 개가 제로가 되도록 M을 구해요. M이 1.5예요. 그러면은 한 개 주식에 대해서 1.5개의 콜을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3만원 빼기 1.5 콜. 이 콜은 C, 여기서 C는 C0입니다. C0. 이렇게 한 것이 1년 후에 24,000원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이자율이 RF와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RF를 구해보면은 RF와 같아야 된다. RF가 10%라고 했으니까 10%를 넣어가지고 C 가격을 구하면 5454가 된다 이거예요. 5455. 그러니까 주식 50개를 가진 사람이 콜을 이용해서 해지하려면 몇 개를 발행해야 되냐? 한 개에 1.5개의 해지 비율이니까 50개면 75개의 콜을 발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항분포 모형을 그 다기간으로 확장을 해보자. 그래서 가장 단순한 건 이제 2기간으로 확장하는 거죠. 요거는 주가가 오르고 오른 거고, 이거는 올랐다가 내린 거고, 이건 내렸다가 오른 건데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내리고 내리고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의 콜 가격은 요 만기 주가에 따라서 이렇게 만기 가치가 이렇게 정해지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구합니까? 아까 이 기간이 없었을 때는 요것과 요것을 P1-P를 곱해서 무혐의자율로 할인해서 요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2억까지 있으니까 요거와 요것을 할인해서 요 가격을 요걸 구하고 다음에 요거와 요거를 할인해서 요걸 구해요. 그리고 요거와 요거를 통해서 요걸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한 단계씩을 더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CU의 가격은 요게 되고 CD의 가격은 요거 되고 요 두 개를 일로 끌고 보면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두 번을 끌고 왔으니까 요 할인할 때도 여기 자승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요 식을 전개해 보면은 P제곱 2P 1-P 여기는 1P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이항
개수의 전개식과 같다는 거죠. 이항분포의 전개식. 이거를 일반화 시켜서 이렇게 쓰면은 복잡해지네요. 그죠? 복잡해져요. 이거를 정말 다기간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14-7식이 되는데, 이거는 뭐 거의 쓰기가 외울 수가 없는 식이에요. 이 식도 뭐 한번 옮겨 쓸 정도의 식이지 다시 써먹을 수 있는 식이 아니에요. 끔찍한 식이죠. 그렇지만 그걸 정리해 놓고 보니까 끔찍해도 여기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빼놓고 보면은 요 부분을 빼놓고 보면은 C는 S에서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를 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이 식은 그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어떤 계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 밑에 뭐 일종의 불확실성 계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초적인 구조는 C에서 C는 S에서 여기 C 제로입니다. X의 현재 가치를 빼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 A라고 하고 이 큰 거를 B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에다가 A를 곱하고 여기에다 A를 곱하고 여기에다가 B를 곱한 건데, 구조는 현재 주가에서 현재 콜 가격은 현재 주가에서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끔찍한 식 같아도 원리를 알면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기간 우리가 했어요. 이렇게 2기간을 했는데, 만약에 그 3기간, 4기간이 되면 얼마나 복잡하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실제로 해보면은 행사 가격 밑에 부분은 아예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요 앞에 2개, 많아야 3개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항 모형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시간이 없어서 블랙슐즈 모형을 설명하겠습니다. 블랙슐즈 모형은 주가 변동이 이렇게 컨티니어스하게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근데 변해도 막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변하는 건 아니고 변할 때에 그 일정한 기대값과 분산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런 분포를 따른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스타캐스틱 프로세스라고 해서 요런 그림으로 나타내요. 요런 그림으로. 그래서 아이고 어디였습니까? OPM도 못 봤는데 OPM을 현실화하는 것. 복잡한 식으로 도출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블랙슐즈가 저기 한 거는 기본 원리는 그 이항 모형에서처럼 기초 주식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콜 옵션을 발행한 해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 수익률이 무혐의자율과 같다 해야 한다. 이게 똑같잖아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는 연속적인 시간 흐름을,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딱딱 끊어져서 이항분포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 계속 움직이는 그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연속 복리 수익률이어야 된다. 그래서 연속 시간 흐름을 전제로 만들어낸 수익률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혐의자율이 연속 복리 무혐의자율과 같아야 된다라고 해서 방정식을 세우고 이거를 풀어내 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거예요.
요거. 이게 뭐 복잡하냐? 복잡하지 않죠, 이것도. 확실성 모형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C는 S 마이너스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S 마이너스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 요거는 연속 복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만 달라요? 여기 ND1, ND2가 들어간 것만 달라요. 아까는 이항 모형에서는 그 이거보다는 더 복잡했어. 그 S, A, B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ND1, ND2를 곱해요. 여기서도 S는 현재 주가고 ND1, ND2는 이제 여기에서 누적 그 표준 정규 분포 값이에요. 그러니까 ND1에서 만약에 D1이 0.6이다 라고 하면은 확률 분포 그 이렇게 된 그 표준 정규 분포 있죠?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제 플러스 무한대까지 해서 이 전체 면적이 1이라는 거잖아요. 그때 여기가 0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0.5고 이쪽 면적이 n 0.6이라는 것은 0.6인 여기까지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더한 거죠. 빗금친 그거였지. 0.5에다가 요거까지 더한 거예요. 이게 누적 값입니다. 그러니까 ND1, ND2는 그 알겠어요 이제. 그럼 D1, D2는 뭐냐? D1, D2는 그 여기서처럼 ln sx 플러스 rf 플러스 2분의 시그마 제곱 t 시그마 루트 t 이거예요. D2는 D1 마이너스 시그마 루트 t. 그러니까 이 도출되는 과정은 뭐 굉장히 뭐 열교환 방정식이니 뭐 그 여러 가지 뉴턴의 열교환 방정식 뭐 이런 것도 이용을 하고 하지만 만들어진 거는 이렇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요 값을 행사 가격 현재 주가 만기 넣어가지고 ND1을 구해서 정기분포표에다가 넣고 이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만들어내는 거 다 몰라도 만들어 놓은 컴퓨터는 이용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그 콜 가격은 그 기초 자산의 이제 현재 주가와 뭐 행사 가격, 무위험 이자율 이런 걸 갖다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D1, D2는 그 아까 얘기한 그 열교환 방정 아니 열교환 미분 방정식에서 그 해가 D1, D2. 여기서도 보면은 그 현재 주가에다가 ND1 행사 가격 현가에다가 ND2를 곱한 거다. 그러니까 이 모형을 이용하려면은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할 수 있는데 D1, D2를 구하고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ND1, ND2를 구하고 거기에다가 다른 변수들까지 합쳐 넣어가지고 콜 가격을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 그 예제 14-7을 봅시다. 그러면은 그 현재 주가 3만 원이에요. 주식 수익률이 분산 0.2, 행사 가격이 28,000원이고 만기까지 기간이 180일, 그러니까 반년이에요. 그 블랙쇼즈 모형에서 T는 그 연단이에요, 연단위. 그러니까 0.5를 넣어야 돼, 이거는. 그리고 연속복리 무혐의자리는 10%랍니다.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는 옵션 가격을 구해봐라. 그러면 T는 0.5고 여기에다가 D1, D2를 구해보니까 0.53, 또 D2는 0.22가 나와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하니까 그 0.7, 0.58 나와요. 그러면은 현재 주가에다가 요거 행사 가격 현재 가치 그래서 0.7, 0.58을 곱하면 5,420원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 다음에는 기계적인 계산이죠. 그런데 사실 그 표준 정규 분포 알아야 되고 그 ln 뭐 자연 로그 값 알아야 되고 이런 게 사실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옵션 가격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가격표는 그 여러분들 준 그 파일에
부록 7에 있는데 그 옵션 가격표를 보면은 어떤 구조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시그마 루트 t가 있어요. 시그마 루트 t. 그리고 이쪽으로는 현재 주가 나누기 행사 가격의 현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S 나누기 X의 ERFT 마이너스 ERFT 현재 주가. 그래가지고 여기 보듯이 시그마 루트 t와 현재 주가 나누기 행사 가격의 현가를 구해가지고 그 값이 요거와 여기에서 만나는 여기가 예를 들어서 0.18이다 라고 하면은 요 두 번째 이 값을 찾고 그 다음에 요 0.18을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콜 가격은 현재 주가에다가 0.18을 곱한 값이다 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죠? 아주 간단해요. 이 옵션 가격표를 이용하면은 그 쌀집 계산기로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시그마 루트 t는 0.3이고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로 현재 주가를 나눈 게 1.13이에요. 그럼 0.32와 1.13이 만나는, 그러니까 여기는 0.32고 여기는 1.13인데 이 두 개가 만나는 데가 0.18입니다. 찾아보면은. 그래서 0.18을 현재 주가에 대입하면 5,400원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떤 방법을 써도 그 값은 이제 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모형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이 모형의 특징을 보면은 이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파란 거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바로 요게 C0예요. 요게 C0.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S0고 여기는 C0예요. C0.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여기라면은 똔똔똔똔 올라가서 요게 바로 콜 가격이라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아까 그 예제를 보면은 현재 주가가 3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3만 원이고 여기가 5,400원이라고 했잖아요. 5,400원. 그랬을 때에 요 C0를 나타내는 식, 그게 바로 블랙쇼즈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블랙쇼즈 모형을 그림을 그리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현재 주가에 대응하는 현재의 콜 가격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식을 가지고 이제 그 뭐를 하냐면은 각 여기서 이제 배당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 기초 주식의 현재 가격 우리가 콜 가격을 결정하는 게 그 S0 또 T 행사 가격 뭐 분산 또 뭐 있었죠? RF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배당은 이제 우리가 배당이 없다고 가정한 모형이니까 여기에 아예 생각을 안 하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편미분할해 보면은 다 요거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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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있고 요것만 마이너스 관계 있다. 그래서 그 애초에 옵션의 가격 결정 요인을 살펴봤을 때 설명했던 거와 일치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모형의 이제 그 실용성 얘기를 하는데 복잡해 보이지만 그 의외로 간단하다. 그래서 관련 변수를 찾아서 넣으면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뭐 이런 얘기고 주가와 그러니까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도 복잡하지만 실제로 쓰는 거는 그렇게 안 복잡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또 주가와 행사 가격에 대해서 1차 동차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C0는 C가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니까 다 없애버리고 잘 해봅시다. C0는 S0
N D1 마이너스 X ERFT N D2 돼 있는데 여기서 S와 X를 똑같이 2배를 하면은 이것도 2배가 되고 3배를 하면은 이것도 3배가 되고 그게 1차 도차서지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제를 보면 그 1차 동차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예제를 봅시다. 여기 예제 보면은 여기 현재 주가가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행사 가격이 24만 원인 콜옵션의 가격이 2만 원이래요. 다른 조건이 다 똑같은 상황에서 가나기업 주가가 25만 원으로 상승했다면은 행사 가격이 얼마인 콜옵션의 가격을 구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됐다는 얘기는 1.25배가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4만 원에서 1.25를 곱한 3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행사 가격이 30만 원짜리인 콜옵션의 가격은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똑같이 1.25를 곱해서 2만 원에 1.25를 곱해서 2만 5천 원이다. 이게 이제 그 블랙슈즈 모형의 1차 동차성을 이용한 그 예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ND1, ND2의 경제적 의미가 뭐냐 하는데 이거는 S-MC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를 VP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게 그 해지가 되려면은 S로부터 해지라는 게 뭐로부터 해지예요? 그 주가 기초자산 가격 변동으로부터 해지니까 이거를 S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이 포트폴리오를. 그러면은 요게 되죠. 1-M 라운드리 S 라운드리 SC 오버 라운드리 S 이퀄 제로. 그럼 M이 라운드리 S 오버 라운드리 C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미분해서 보면은 여기서 미분한다는 게 그 잠깐만요. 여기서 그 여기서 C0가 Y고 요게 그 X축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Y 이꼴 fx 이렇게 미분하려고 하는데 y 프라임은 f 프라임 x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y에 해당하는 게 c고 요게 s예요. s. 요 s가 여기 x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똑같이 x가 있어서 헷갈리는데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c는 뭐의 s의 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c 라운드리 c 오버 라운드리 s는 라운드 f s인데 요게 바로 뭐가 됩니까? 요게 바로 ND1이잖아요. ND1. 그러니까 여기서 라운드리 C분의 라운드리 S는 라운드리 C 라운드리 S 분의 1이잖아요. 1. 근데 요게 ND1이잖아요. 여기 ND1. 그러니까 ND1은 그 요 M의 역수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건 또 어떤 책은 또 그런 책도 있어요. 그 한 개 주식에 대해서 지금 ND1의 그 콜을 결합을 시켜야 된다. 해서 이걸 해지 비율이라고 하는데 또 여기 주석에 있는 것처럼 거꾸로 그 콜 한 개에 대해서 몇 개의 주식을 결합시키면서 그 해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느냐 이런 표현으로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서 M이라고 해서 S-MC 해서 해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은 그 M은 ND1분의 1 역수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해지 비율이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반대로 지금 얘기한 거는 한 개 주식에 대해서 m개의 콜을 결합시키는 거고, 또 한 개의 콜에 대해서 몇 개의 주식을 결합시키냐 이렇게 해가지고 ND1 자체를 해치 비율이라고 쓰는 책도 있다. 그 용어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해치 비율이라는데 왜 저기서는 저게 해치 비율이라고 하냐 막 이래서 헷갈리고 복잡해하지 말고 그냥 그 내용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S-MC라고 구성을 했으니까 S- 여기 S-MC 했으니까 한 개 주식에 대해 몇 개의 콜을 결합시키느냐, 그게 M이에요. 그래서 그 콜 가격 결정 모형을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ND2는 그 행사될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 무위험 상황이다, 확실성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 ND1, ND2가 모두가 1이 된다. 그래서 현재 콜 가격이 현재 주가에서 행사 가격의 현가를 뺀 것 같다, 같이 된다. 이게 확실성 모형하고 똑같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 ND1, ND2에서 그 무한대가 돼서 어디 봅시다. 여기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요 식에서 그 확실성이라면은 어떻게 될까 봅시다. 그럼 확실성이라면은 요게 제로잖아요, 그죠? 요게 제로. 그럼 요게 제로니까 D1이 무한대가 되네요, 그죠? 그럼 D1이 무한대가 되면은 ND1은 무한대면은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가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 D1이 무한대가 면 이것도 무한대죠. 그래서 무한대가 돼서 ND1, ND2가 다 1이 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확실성 모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14-8. 민감도 분석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델타는 그 콜 가격을 주식 가격으로 나눈 거예요. 현재 주가로.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이게 콜 가격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여기서의 접선 기울기, 그게 바로 델타예요. 델타고, 그 다음에 감마는 델타의 변화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서 요만큼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변화분,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듀레이션에서 볼록성에 해당하는 건데 2차 미분값.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와 이 직선 그림을 그리면은 이쪽으로 가면서 더 가파라지잖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하면서는 완만해지고 그런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다 요 델타와 감마가 주가 요 S0와 C0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고, 람다는 위험, 페타는 시간, 만기, 로는 금리와의 관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요건데, 델타. 한번, 델타와 감마인데, 한번 보십시다. 가나 주식의 현재 가격은 50만 원이고, 이와 동일한 행사 가격을 갖는 콜 가격은 4만 원입니다. 옵션 델타는 0.5고, 감마는 0.04다. 다음 각 경우에 콜 가격은 어떻게 되냐? 가나 주식의 가격이 51만 원으로 상승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50만 원이 된 게 51만 원이 된다는 거죠. 50만 원에서 51만 원이 됐어요. 마음이 삐뚤어가지고 그림도 이렇게 삐뚤어져 있네. 그래서 50만 원에서 51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콜 가격이 4만 원이랍니다. 여기서가 4만 원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4만 원. 여기가 C제로고 여기에 S제로죠. 그랬을 때 옵션 델타만을 생각하면 콜 가격은 그 4만 원에다가 가격이 만 원 변했으니까 만 원 변한 것에 그 변화 계수 0.5를 곱하면은 4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의 그 기울기보다 이쪽으로 가면서 기울기가 더 가파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파라지는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요만큼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2차 값까지 반영을 하는 거예요. 2차 값 값이면은 2차 값까지만 해도 그 정확한 값을 훌륭한 근사값을 나타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감마가 측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감마는 0.04를 더해줘야 돼. 더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4만 원에다가 더하기를 만원 가격 변화분에 주가 변화분에다가 0.54를 붙여서 45,400원이 된다. 45,000원이 아니라. 근데 하락을 했을 경우는 어때요?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만 원에서 변화 계수 0.5를 곱해서 5,000원이 빠진 3만 5천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델타가 감마까지 감안하면 여기서는 여기로 오면서 요만큼 그 더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요만큼이. 그래서 그 요것을 감마분을 갖다가 플러스로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옵션 델타가 0.5가 아니라 0.04를 뺀 0.46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덜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더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떨어지는 게 4만 원에서 5천 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4,600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3만 5,400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델타와 감마의 그 차이를 요 곡률이 곡선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듀레이션 할 때 이제 그 볼록성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콜옵션 20개의 매도 포지션의 주가 상승에 대비한 해지 방법을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 여러분들이 뭐그 프리를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OPM의 현실화까지는 하기가 좀 그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 OPM의 그 위협, 그러니까 옵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과 또 가격 결정 범위, 또 뭐죠? OPM, 옵션 가격 결정 모형들, 그래서 확실성 모형, 이항 모형, 블랙쇼즈 모형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